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2부 넘어왔습니다. 2부. 네,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2월 20일 저녁 8시에 홍대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단체 관람을 하자는 얘기죠. 이게 뭐냐고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 거주하시는 김정남 조합원님께서 며칠 전에 오셔갖고 돈을 주고 가셨어요. 예. 이걸로 표 사갖고 같이 영화들 보시라고. 그래서 제 프로그램이랑 최강의 영화 쉐킷 프로그램을 찍어서 각각 돈을 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람 할인 혜택으로 보너스까지 제공받아갖고 총 인원 62명인데 진행자와 담당 PD를 제외한 그런 티켓을 두 프로그램으로 나누니까 각각 29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올릴 건데 우리 임대용 PD가 올릴 거죠? 네.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이메일로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1인당 1명 또는 2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1인당 2표를 나눠주는데 어떤 분은 혼자 움직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한 표가 좀 애매해지니까요. 표 하나, 표 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십시오. 1인당 2명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대용 PD가 이제 글을 올릴 건데요.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8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단체 관람 이벤트입니다. 물론 저도 임대용 PD도 함께 볼 거고요. 끝나고 근처에서 뒤풀이를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조합원 한마당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죠? 예.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표 하나, 표 2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1인당 2매 일단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무려 박정희 2세가 생각난다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상상력도 풍부하신 분들 계십니다. 네, 그 영화 주제곡 아무튼 레디고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뭐 신청하고 계신 거죠? 보자. 스누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달았군요. 네, 29장 선착순으로 마감을 합니다. 단체 관람 끝나고 참가 희망 조합원에 한해 홍대 상상마당 근처에서 간단한 뒤풀이 있을 예정입니다. 뒤풀이 예비는 참가자 각자 n분의 1. 예, 이거 좋습니다. 공연도 그렇죠. 앵콜 없는 공연보다 더 슬픈 것은 뒤풀이 없는 공연입니다. 영화는 못 보고 뒤풀이는 참석할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영화를 미리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거나 또는 시간이 맞질 않아서 영화는 못 보겠지만 뒤풀이는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얼마든지 신청하십시오. 네. 추천 메뉴는 멍게와 처음처럼 첫 잔은 원샷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어이구, 클라토의 음악을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군요. 클라토. 야, 클라토는 멤버가 공개되지 않아서 이거 비틀즈의 후신 밴드 아니야? 뭐 이런 비틀즈가 해산하고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재결성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었죠. 특히 목소리가 이제 그 리드 보컬의 목소리가 조지 해리슨을 닮았습니다. 예. 호프라는 노래는 제가 좋아하죠. 클라토의 호프. 예. 지금 김무성이라고 계시죠? 형님, 큰 형님. 예. 무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쪽 동네에서는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그런 양반인데 이 양반이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애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매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심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보자. 하여튼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빡쳤는데 저출산, 돌이킬 수 없는 재앙될 것. 그래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1인 자녀 반성해야 된다고.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 낳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너님은 그런 딸 낳았습니까? 네. 지난해 출산율이 1.18명으로 전년에 1.3명보다 크게 떨어진 것을 두고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다. 다른 나라 예를 놓고 볼 때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세계 1위가 된 지 아주 오래. 이제 20년이 되면 우리에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 당에서도 초저출산 무견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웃음과 농담 섞인 어조로 이 자리에 자녀 한 사람 갖고 계신 분은 반성해야 된다.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당에서도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죠.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은 아이들을 여럿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를 둘 이상을 낳아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네. 양육에 걱정이 없는, 아이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지나치게 야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타가방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언제나 쉽게 맡길 수 있는 싼 값에 아니면 무료로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초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를 찾아오기가 힘든 그런 사회 만들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입시 지옥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명랑하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예요. 애를 하나 키우기도 힘든 나라 아닙니까 지금. 농담조라고 했지만 이 자리에 자녀 한 사람 갖고 계신 분은 반성해야 한다. 이게 아니죠. 네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집권당의 무대라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자녀 한 사람 갖고 계신 분은 반성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자녀 한 명을 낳게 만든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 저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 그러면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으면 누가 2등합니까?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하는 딸을 낳으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성 가득한 그런 딸을 낳아야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죠. 보세요. 지금 각하가 여성 아닙니까? 근데 모성으로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분은 어떻게든 권력력의 화신이 되어서 권력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치 이상화, 김연아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한 거겠지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죠.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권력의 화신이 되어서 결국 1등을 했어요. 예? 어떻게든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거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지금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TV를 보면서 밤새 시청하면서 눈이 뻘개지면서 김연아를, 이상화를 응원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기쁨을 줬습니까? 우리 각하가 말이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딸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아도 괜찮게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확립이 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그런 딸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씨가 아이를 많이 낳아도 괜찮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당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가 매우 찬성하면서 적극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만큼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지만 끝에 농담조로 덧붙인 이 두 구절이 그의 세계관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개인의 노력으로 치환하는 이런 사상 아니죠. 마치 정신력만 있으면 우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정신력으로 망한 게 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 아닙니까? 정신력으로 밀어붙였다가 몰살을 당했죠. 반자의 돌격이라고 아십니까? 만세 돌격. 때리지어갖고 반자에 외치면서 기관총 앞으로 달려가고 모두 떼죽음 당했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2008년도 광우병 촛불 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 당시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논설, 곽병찬 대기자의 논설 제목을 보고서 감명받아갖고 곡을 썼죠. 안치환 씨도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삶이여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곽병찬 기자의 글을 많이 인용을 했죠. 예. 신기하죠? 치환 형한테 먼저 야, 나 곡 하나 만들었다 라는 전화를 받고서 나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만들어야지. 예. 그래서 그날 촛불 집회 다녀온 다음에 치환 형이 만든 노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제 식대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글을 많이 인용했을 것 같아갖고 저는 제 가사를 만들었죠. 혹시 뒤에 코러스에서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한동준, 안치환, 또 윤도현, 조국 교수, 권혜호 배우,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그리고 개그맨 노정열, 노래패 우리나라의 남녀 가수들, 네, 이런 분들이 함께 코러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개런티로는 각각 와인 한 병씩, 네, 세일하는 와인, 그러나 맛은 괜찮은, 선물하기 적당한 그런 가격의 와인을 2박스를 사갖고 선물을 해줬습니다. 한 병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약속, 영화들 많이 보셨죠? 뭐 보셨더라도 또 봐도 됩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에 호주 퍼스에 거주하시는 김정남 조합원이 후원하신 또 하나의 약속 표 단체 관람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2월 20일 저녁 8시 홍대 상상마당 시네마. 단체 관람 끝나고 희망 조합원에 한해서 홍대 상상마당 근처에서 간단한 뒤풀이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스누피님, 이경래 달구님, 내추럴파레투님 각각 신청해 주셨습니다. 뭐 아직은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내일 다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감될 때까지 올리다가 안 되면 뭐 다른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혼을 하게 해줘야 애를 낳게 하죠. 심지어 지금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하는, 네?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연애를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돈이 있어야지 결혼하죠. 직업이 있어야 결혼하죠. 근데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심각하고 그나마 정규직 되기는 더 힘들고 말이죠. 오직하면 88만원 세대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뽀샤지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방과후 프로그램 역시 문제예요. 어린이집은 늦게까지라도 봐주지.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은 학원 혼자 보내기도 불안해요. 취업은 해야겠는데 투아이가 걸리네요. 라고 코코아님.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집에 쌀 떨어지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걱정하냐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검은별님. 그래 이렇게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간 소리 하고 자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왜 애를 안 낳느냐. 확실히 그런 거 보면 이 김무성 의원은 박정희 2세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려고 한 모양입니다. 대통령, 그래요. 대통령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무슨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애 하나 낳은 사람 반성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안 튀긴 안 튀긴 것 같아요. 이렇게 깎고 되겠어요, 어디. 확실히 다음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크신사님, JJ킴님, 이뻔한 세상님 올려주셨죠? 그렇습니다. 네. 삶의 감사에 함께 나눴습니다. CD 자켓에서 누가 코러스였는지 봤다요. JJ킴님. 네. 불쏘시개님 노랫말이 절절하게 삶에 감사하게 만드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답게님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김무성 이 가계를 이렇게 밝혀주셨군요. 다크신사. 가계가 어떻든 선대의 친일 행위를 반성하고 그걸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서 건전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면 될 텐데 자꾸 이러니까 연좌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연좌제에 대해서는 정말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있죠. 잘못된 역사를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희망나누님, 아이고 노래를 많이 신청해 주셨군요. 박광산님, 오늘은 잠깐 짬이나 낮방송 간만에 듣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 때문에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린다고요. 고맙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매님, 첫째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정말 학원비가 현실로 다가오더군요. 어린아이인데 무슨 엄마 욕심에 학원 보내려는 게 문제다 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이가 학원 좀 보내달라고. 그렇군요. 아이가 학원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줘야죠. 예. 대통령 대화력을 유출한 범죄자를 저렇게 방치하고 있으니 정치권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겠는가. 그쵸? 능구렁이님. 꼼시님 그리고 캡틴님의 이런 분노도 정말 이해합니다. 학원과 사교육으로 도배해갖고 애를 키우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세태가 이러니까 휩쓸기 쉽죠. 예. 그러나 남들이 다 한다고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일부러 대치동에서 빠져나오는 학부모들도 계세요. 거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세태에 휩쓸려갖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 뺑뺑이 돌려야 될 것 같은 이런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게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게 된들 거기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지 못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 약속 단광. 오늘 뭐 신청 마감이 안 되면 내일 다시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피아노 학원 10만원, 영어 폴리나 청담 아닌 것도 한 달에 25에서 30만원, 두 개만 해도 그렇고 여기에 태권도나 미술이나 악기 하나 학원 보내면 학원 아니고 방과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추가 비용은 들어가니. 네. 공동구 아주마님께서는 영어 학원보다 모아서 여행 다니는 게 더 좋아요. 도서관에 찾아보시면 좋은 프로그램 많고요. 영어 프로그램도요. 눈앞의 지식보다 미래를 보시고 많은 걸 경험하게 느끼게 해주셔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해님천원님, 우리 딸 초월급 타서 조합원 가입하려 했는데 조합원 배가 운동으로 나중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가입비 빌려줬어요. 이 방송 끝나기 전에 가입한답니다. 일단 손뼉 한번 칩니다. 아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가입해주신 제 방송 시간에 가입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니르바나 1937님 가입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서, 산성동이면은 저기 남한산성 밑에 거기 말씀하신 거군요. 보우하사님 반갑습니다. 샹하이에서 가입해주신 분이 계세요. 어이고, 진희아 304님 이렇게 읽습니까? JINHEA 304님 샹하이. 그렇죠. 이게 원래 그 모래톱, 강하구의 모래톱에서 건설되기 시작한 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휴고님 사는 곳은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가입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기 전에 가입하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문이 왔던데 라디오 방송 한 달 쉬냐는 설문에 주요 프로그램은 진행하자고 했는데 병윤님 프로는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라고 해주셨어요. 방송인으로서 방송을 쉬는 것은 찝찝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쉬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고쳐잡고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 다니고 왔는데 개편돼 갖고 방송 없어졌다 하면은 할 수 없죠. 뭐. 네. 그게 방송인의 운명입니다. 방송인의 운명이죠. 어쩔 수 없죠. 편성에서 제외되면은 편성은 편성권은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찍소리 말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저 독감 걸려 병원 갔다가 누워서 듣는데 목소리 들으니 엔돌핀 같아요라고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하. 대리기사님, 산성도 남한산성 올라가기 입구죠. 산성동. 맞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산성동을 통해서 남한산성 올라가서 해돋이 콘서트를 했죠. 성남 민예총에서 주최하는 그 해맞이 행사에 저랑 이정열 씨랑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듀엣 이름은 인기 가수였죠. 근데 인기 가수가 너무 제가 지은 건데 너무 좀 웃기다, 좀 가볍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는 생각도 합니다. 이정열 씨가 새로운 닉네임을 듀엣 이름을 지으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 카페에서 국민 카페, TV 카페 온에어에서 같이 공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정열 씨랑 공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생방송은 아니고, 왜냐하면 생방송을 하려면은 지금 저녁에 해야 되는데 낮에 생방송 못 하거든요. 지금 TV 직원들이 교육받고 있어서. 그래서 다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노정열 씨와 저녁에 녹음 방송을 할까, 공개 방송을 할까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파일럿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열 씨와 함께하는 인기 가수는 3월 7일 날 마당 세실극장에서 조선 학교를 돕기 위한 몽당 연필, 권혜호 씨가 이끌고 있죠. 그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둘이 출동해서 또 노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가 넘어갔군요. 아하, 시스타님이 2장을 추가해 주셔서 7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거 장사 안 되네. 너무 많이 양보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22장의 티켓이 남았습니다. 선착순 마감합니다. 자, 혹시 그새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회원관리. 방송 끝나기 전에 가입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군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달덩이얌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방송하는데 5분께서 새 식구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페이스북 이벤트에 당첨되어 2번이나 봤답니다. 중년 하이디님. 2번째다 보니 영화 장면마다 OST가 귀에 오롯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렇군요.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마지막 곡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 어떤 노래들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페퍼톤스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군요. 자,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한 1분 20초 정도가 시간이 남았습니다. 계속 하셔야 해요. 설문에 썼어요. 라디오가 좋아요라고. 군운동 아줌마님. 이게 말이죠. 좀 휴식은 필요합니다. 지금 라디오 제작 인력이 과로에 과로를 거듭하다 보니까 방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들 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교육. 협동조합 이념에 따르면은 지속적인 교육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재교육입니다. 재충전의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죠. 이것은 교육의 행태가 될 수도 있고 또 휴가의 행태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을 지급해서 하는 여행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라디오 스태프들, PD들, 아나운서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 하거나 또는 방송을 줄여서 그 시간에 직원들 재충전을 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설문을 올린 겁니다. 방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예 줄이던가, 한 달 쉬게 하던가, 아니면은 주요 편성만 남기느냐. 만약에 그 손병현 나란히 가지 않아도 3월달에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됩니다. 뭔 얘기냐면 PD가 옆에 앉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김영민 PD가 하길래 흔쾌히 감내하겠다고 했습니다. 흔쾌히. 예.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지속 가능한 발전. 내일을 기약합니다. 고맙습니다.